지금부터 수원시와 세계화장실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5년도 제2회 세계 화장실 문화 유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세계화장실협회 대외협력팀의 유규일입니다. 세계 화장실 문화와 국제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생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스포럼의 시작에 앞서 동우여고 송홍섭 교장 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날씨 좋죠?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공부하기도 좋지만 놀기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여러분이 이런 호응도가 잠시 후에 특강이 이루어질 그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국제화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도움되는 그 강사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국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발맞추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커나가길 바랍니다.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장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회의 하다 말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대신 경청을 잘해서 여러분에게 모쪼록 진로 그리고 진학 그리고 사회에 나갔을 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의 자료들을 많이 습득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원시 그리고 세계 화장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 아주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팀장님 그리고 수원시 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화장실 문화의 메카 수원시 자원순환과의 차영규 화장실 문화팀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좀 몇 자 적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시 화장실 문화팀장 차영규입니다. 우리 동호여고 학생 여러분 너무 이쁘고 다들 날씬하고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혹시 수원시에 화장실 화장실 팀이 있다는 분 아시는 학생이 있어요? 모르죠? 모르죠. 예. 전국 유일하게 수원만 화장실을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수원시 자원순환과 내에 화장실 문화 팀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의 화장실 문화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저희 직원하고 저희 팀장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고 우선 제2회 세계화장실협회 유스포럼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스포럼을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우리 동호여고 학생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장실은 일상생활에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장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 인권, 물과 위생 등 인류사의 보편적 가치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세계 화장실협회와 함께 화장실이 부족한 저개발 국가에 화장실 보급,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화장실 관련 다양한 교육, 포럼 등을 통해 화장실 문화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세계 화장실협회의 유스포럼을 통하여 보다 많은 동호여고 우리 학생들이 인류의 보건위생과 화장실 문화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유스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세계 화장실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화장실 문화 선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해우제 박물관의 이원형 관장님의 세계 화장실협회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기 학생 여러분 해우제 아시죠? 해우제가 뭐 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맞아. 근데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 먹는 건 얘기 많이 하고 또 일반 모델들이나 배우들 나오면은 먹는 거 깨끗한 거 이런 거 많이 그 홍보대사 하고 그러는데 화장실 홍보대사는 없죠. 누구를 모셨으면 좋겠어요? 해우제 누구? 비스트? 지금 적어놔요. 앞으로 20년 후에 그 사람들 모실게요. 이 해우제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약간 설명드리겠게. 해우제란 뭐냐면은 절에서 보통 화장실을 뭐라 그러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앞에 사람. 해우소? 맞았어. 잠깐 나와봐. 잠깐 나와봐. 여러분 저 해우제라는 곳은 누구의 집이었어요? 그 집주인 이름을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손 거기. 응? 여기 역사 공부도 안 해놓구나. 자, 저 해우제 집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여기. 저 해우제라는 것은 설명하면은 제가 세계 화장실 협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해우제랑 뗄 수 없는 문제가 벌어져요. 왜냐하면은 그 해우제라는 것은 전에 수원시장 하셨던 심재덕 시장님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7년 전, 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저 해우제라는 집을 짓고 거기서 한 1년 반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저 65억 되는 저 재산을 자기 자식들 안 주고 요 집을 수원시에다 기증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증하면서 또 요번에 새로 염태영 수원시장님이 2010년도에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화장실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수원시 화장실 문화 전시관 해우제라고 해서 2010년 10월 30일 개관한 게 그 해우제라는 그 집입니다. 지금 화장실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집이 바로 해우제고, 그럼 세계 화장실 협회는 왜 해우제랑 관계가 있냐면은 제가 저도 2007년도에 그 뉴욕에 그 유니세프에서 회의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 회의에 한번 참석을 했었어요. 어렌 세니테이션이라고 해서 또 문제 나갑니다. 영어 문제예요. 세니테이션에 대해서 아는 사람. 거기. 오케이. 나와. 네. 제가 얘기했잖아. 위생이라는 말인데 세니테이션은 말 위생이라고.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물가위생이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물가위생 회의에 저희가 참석했는데 보통 이제 화장실 문제는 국제회의석상에서 꺼내기조차도 꺼려했던 말이에요. 토일렛 얘기 꺼내면은 저 사람이 화장실 얘기 꺼내면서 꺼려했던 게 그 물가위생 시간에 우리 한국 대표인 심재덕 전 시장님이 가셔서 화장실 얘기를 국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꺼냈습니다. 그 국제회의에서 꺼내면서 뭐를 했냐면 이 화장실 문제야말로 위생과 물과 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 그 전 세계 인구 중에 화장실이 없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죠? 더 돼요. 퍼센트지 따지면은 10명 중에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 중에 10명 중에 4명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6집이 화장실이 없어요. 10명 중에 6명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럼 그동안 뭐 유엔에서 오면 저개발국가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 먹을 거고 입을 것들을 갖다 무지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50여 년간 갖다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점이 그렇게 나아진 점이 없어요. 운물을 파주면은 그
화장실이 없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인구가 한 해에 200만 명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죠? 그 스위스원 전염병에 죽어나가는 인구가 한 해에 200만 명이 죽어나가요. 전쟁 나서 200만 명 죽었다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막 언론에서 막 떠들고 그럴 텐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서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자기들 위생이 불량해가지고 더러운 물 먹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 해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이나 선진국에서는 그 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 뭘 줬냐면 먹는 물을 갖다 주고 입을 걸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또 식량을 갖다 주고 그렇게 퍼붓는데도 결코 거기에 나아지는 속도가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살려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의 그 보건기구 있죠. 그 명칭 아시는 분 마지막 맨 끝에 응? WHO 세계보건기구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라는 그 단체에서 2008년도 발표한 게 있어요. 그 물이 없어 고통받고 위생이 열악한 나라에 그래 또 유엔 기구 또 아는 사람 아는 기구 있으면 또 하나 대봐 그래야 준다. 또 뭐가 있나? 유니세프도 유엔 산하기구 중에 하나 맞아. 유엔에 산하기관들이 엄청 많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운물을 파주면은 죽어나가는 인구 그 200만 명 중에 한 해 200만 명 중에 그 20%인 40만 명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 저개발 국가에 화장실을 젖으면 죽어나가는 인구 200만 명의 40%인 80만 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 나왔어요. 이걸 봐서 먹는 걸 주는 게 아니라 화장실이 중요한 걸 그때 유엔에서 알고 이제는 저개발 국가 가서 운물을 파주고 그럴 때 뭘 같이 나가냐면은 화장실까지 만들어주는 그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화장실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화장실에면은 더럽고 냄새나고 왜 화장실 얘기를 해? 깨끗한 데서 왜 화장실 얘기를 해? 그래서 꺼리 끼고 막 터부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화장실에 대해서 그 화장실이라는 자체 가지고 문화라는 얘기까지 끊어냅니다. 그죠? 화장실 문화라는 얘기 꺼내는 건 우리 한국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세계에서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난 2012년 11월 11일 날 영국 BBC 방송에서 우리 해오지를 와서 촬영하러 왔어요. 그것도 영국에서 우리 한국까지 달려와가지고 한국 수원에 와서 수원에 이목동 여기 동우역을 지나가면서 해오지를 왔어요. 해오지 와서 이 사람들이 촬영한 게 뭐냐면은 취재하고 간 게 뭐냐면은 토일렛 심파크라 해서 화장실 테마공원이 사우스 코리아 수원에 여기 있다는 거를 전 세계 159개 전 세계 뉴스로 다 이게 파전됐던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이 좋아하고 다 하는 거 하면 그건 경쟁력 없어요. 그죠? 지금 커피점들 막 내니까 커피점도 쭈르륵 생기고 옛날엔 뭐 닭집 생기면 닭집 쭈르륵 생기듯이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여러분들은 남들이 안 하고 남들이 꺼려했던 거 그거 해야지만이 그걸 찾아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는 화장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을 때 우리 한국은 화장실이라는 거에 문화를 접목해가지고 화장실 문화의 메카도시 수원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던 게 우리 한국 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내가 남들과 경쟁해서 남들이 안 하는 거 했을 때 내가 그 경쟁에서 나간 거고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것이지 남들 다 하는 거 같이 쫓아가면은 같이 망하든가 그 중에서 뛰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하지 않았던 거 새로운 개척자 파이오니어가 돼야지 남들 했던 거 따라서 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세대에서 그거 같이 따라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크게 그렇게 비전이 그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비전은 남들이 안 했던 거 그거 내가 처음으로 선도자가 된다 선구자가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자기 인생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죠? 17살이요. 참 좋은 나이에요. 이 좋은 나이 봐 이제 10년 후에는 뭐가 돼 있을까 자기 한번 생각해 봐요. 10년에 내가 27살 땐 뭐가 되었을까? 그리고 20년 후에 27살 땐
37세 때 뭐가 돼 있을까? 이런 자기에 대한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 화장실 협회는 뭐냐면은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어떤 비전이냐? 화장실이야말로 인류가 우리 인간 생활의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공간에 대한 것에 여러분들이 세계인들이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같이 모으자는 그런 NGO 단체가 바로 세계 화장실 협회고 그 세계 화장실 협회는 한국 수원에서 수원의 인물이 만들었고 또 한국에서 자체 만들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들 외국 혹시 나가셔가지고 화장실 이용할 때 보세요. 공중화장실 이용할 때 보면 외국 선진국이라고 프랑스 파리나 아니면 뭐 영국 가서 화장실 공중화장실 이용하려고 들어가 봐요. 돈 내야 돼요. 엄마 아빠한테 들은 얘기 있죠. 돈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먹는 거랑 그 싸는 거 이건 사람들의 보통적인 생리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생리적인 현상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격을 나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사회, 불평한 사회라고요. 공정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다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어야 누리고 돈이 없으면 누리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를 그런 생각을 우리 한국에서 선진국에다 알리고 우리가 그래서 세계 화장실 협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단체가 필요합니다. 해서 그 만든 게 2007년 11월 22일 날 한국에서 서울에서 전 세계 66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NGO, 정부 관계자, 그다음에 환경단체자, 그다음에 보건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만든 단체가 세계 화장실 협회입니다. 그게 바로 한국에 있고 그 한국 수원의 해우제 3층에 세계 화장실 협회에 있다는 겁니다. 자랑스럽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더럽지 않아요? 내 자신이 내가 더럽다 생각할 때 그때는 자기가 일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일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10년 후 나는 어떻게 글로벌화되어 있을까? 이제 세상은 말입니다. 정보가 자기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들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하면서 전 세계 여기저기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화돼가는 그 사회에서 본인이 여기 나는 내 하나의 벽에다 쌓고 아래다 가둬놓고 난 다음에 그 알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발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세계 화장실 협회라는 단체도 알고 뉴스프롬 2015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새로운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10년 후 나는 무엇이 될까? 20년 후 나는 무엇이 될까?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면 반성하면서 내 인생 내가 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제가 세계 화장실 소개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계 화장실 협회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개발협력과 청년의 비전에 대한 특별 강연이 이어집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 개발마케팅연구소 김용빈 소장님께서 특별히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용빈 박사님은 현재 경희대 국제개발 컨설팅 수석 컨설턴트와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의 겸임 교수로 계시며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다수의 강의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 관심 있게 청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용빈 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관장님 말씀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기업 강의 많이 하고 대학 강의, 대학원 강의하고 막 그랬을 때 전혀 긴장감이 없었고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강의할 때도 연습도 안 하고 갔었어요. 어제 밤에 연습했잖아요, 일어나서. 왜? 고등학생 대상으로 처음 강의해봅니다. 잠이 안 와요. 여러분들 1학년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여자친구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제가 그때도
우리 고등학교 남녀공학이었는데 1, 2, 3학년 통틀어서 말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때도 그 여학생 앞에서 3년 동안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래서 야, 그때 제가 막 좋아서 잠 못 자던 그런 여학생 앞에 서가지고 그런 여학생들 많이 놓고 서서 제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긴장이 돼갖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앞에서 해고제 관장님께서 재밌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좀 긴장도 풀리고, 그리고 옛날에 그 여고생에 비해서 엄청 씩씩해졌어요. 제가 군 생활을 이제 장교 생활을 7년을 했는데 그때 여군 동기들이 있었거든요. 여군보다 더 씩씩해. 깜짝 놀랐습니다.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국제 개발 협력 사업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려운 국가들을 도와주는 사업들을 하면서 뭐 20년 동안 40개국, 50개국 정도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요새는 그런 말을 안 쓰는데 후진국이라는 말을 써요. 옛날에 썼었어요. 요새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요새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이러죠. 그 두 나라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통계가 있으면 선진국, 통계가 없으면 개발도상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은 아빠가 고생하면 선진국, 엄마가 고생하면 개발도상국이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다녀보면 화장실이 깨끗하면 선진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입니다. 저는 화장실 없는 나라 가서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지방에 일주일, 2주일 출장 갔는데 화장실 없으면 환장합니다. 일주일 동안 물 없어서 머리 못 감는 건 괜찮아요. 남자들은 머리 짧으니까. 근데 화장실 일주일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안 가봐요, 한번. 제가 그래서 오늘 그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릴 강의를 되게 준비를 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목을 국제개발협력과 청년의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요새 왜 뭐 UN 아까도 뭐 깜짝 놀랐어요. WHO를 맞추는 걸 보고. 저 고등학교 때 WHO 이런 거 몰랐어요. WHO 써놓으면 그냥 후야. 그 후지 무슨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요새 고등학생들은 그런 걸 아는구나. 근데 뭐 요새 뭐 코이카의 꿈이며 아니면 이제 그 자원봉사며 그다음 유엔 활동 국제적으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출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런 데 관심이 많아져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고등학생, 저 고등학생 저예요. 뭐 제가 다른 사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에서는 저보고 아프리카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아프리카 전문가며 개발협력이 어떤 거며 그리고 그 꿈을 이뤄나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접니다. 사진 되게 느끼하죠? 저도 느끼해 죽겠어요. 저게 심지어 저 사진이 2007년 사진이에요. 지금보다 젊으세요. 응? 고마워요. 복 받을 거예요. 저게 그 당시에 제가 그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에 다닐 때 그 돈 많이 번다고 신문에 났었어요. 그때 저거 그 기자가 와서 찍어주고라 사진이 잘 나와서 잘 찍는 사람이 찍으니까 저걸 여태 씁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진이에요. 저는 여기 보면 뭐 양력에 보면 학교 다니고 무슨 직장하고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차근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 블로그예요. 이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뭐 국제개발협력, 원조, 뭐 ODA, 자원봉사 이런 거에 관련돼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와서 보는 그런 블로그입니다. 재미있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와서 보세요. dmi.or.kr입니다. 장사하는 거 같네. 그리고 이거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디자인이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이쁘죠?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만 할 때 선생님이 그 꿈을 물어봐요. 그 장래 학생 희망사항 그래갖고 생활기록부에 넣잖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야 너는 나중에 뭐 할 거야? 그래서 그때 대답한 게 저겁니다. 네, 이 세상에서 기아라는 단어를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때는 머리를 탁 치면서 무슨 과학 할 거냐 엄마 이러실 텐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그걸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들어본 꿈 중에 네 꿈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기아라는 단어를 배고픔이라는 단어를 없앤다는 꿈이 제일 크다. 되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중에 제가 그 뒤로 수십 년 뒤에 장가 갈 때 줄에서 쓰셔주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그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게 나중에 대학 전공을 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왜? 야 기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뭐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세상이 이제 농사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막 옥수수, 쌀, 콩 막 이러다가 다니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어디 가서 농사를 짓지? 그랬는데 그때 지도를 보다가 여기에 꽂혔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아프리카. 남미예요. 봐봐, 이게 왜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은 속은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막 아프리카 가서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남미잖아요. 봐봐요. 그죠? 세상의 중심은 그죠? 지도를 그릴 때 영도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쭉 내리근 그죠? 경도 영도는 이선이잖아, 이선. 그죠? 그래서 원래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보는 지도는 우리 중심으로 돼 있어. 그 대한민국이 가운데 있어. 조그만 나라가. 그리고 양옆으로 애들을 이렇게 펼쳐놨잖아요. 그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쓰는 지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남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남미에 갈래요. 남미에 갈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럼 남미 가서 뭐 할래? 그랬는데 농대를 갈래? 그러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변두리지만 그래도 서울서 났어요. 그래서 농대는 좀 아닌 것 같아. 응?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 중남미라도 잘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남미 전문가라고 제 생활기록부에 지금도 써 있습니다. 복사본에 보면 중남미 전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전공을 뭘 선택했겠어요? 스페인어를 이제 대학 갈 때 이제 3학년 때 쓴다고 썼습니다. 근데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스페인어과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학력고사 보는 날이 요새는 수능이죠. 옛날에 학력고사 보는 날이 되게 춥거든요. 그날 독감에 걸렸어요. 2교시 수학 시험 보는데 그전에도 수학을 잘 못했는데 수학 시험 보는데 잤습니다. 약 먹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떨어진 줄 알았는데 저는 이지망을 뭐 쓴지 몰랐거든요. 근데 아까 그 상담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남미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근데 스페인어를 쓰고 이지망을 포르투갈을 써놓으신 거야.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썼는데 나도 모르게 포르투갈어과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웃기죠?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제 전공이 포르투갈어가 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변수예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교 4년을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포르투갈어가 굉장히 그 약간 야시꾸리한 언어예요. 여러분들 리오 축제 알아요? 네? 거기 보면은 완전 막 19금 옷을 입고 막 아가씨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난리 나죠. 2월 셋째 주가 되면 그 행사를 하는데 브라질이 굉장히 그래가지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19금이에요. 애들이 그 공부를 잘 안 해. 그 관련된 사람들이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를 되게 어렵게 다녔어요. 그래서 맨날 제가 돈을 벌어서 학비도 내고 동생들 학비도 내고 어머니 생활비도 주고 막 이러면서 학교를 다녔어.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세상 사는 게 귀찮아서 어떻게 했냐면 요새도 대학에 가면 군 장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육군에서 학생한테 장학금을 줍니다. 대학생한테. 그리고 그 기간만큼 어떻게 하냐면 군생활을 더 해요. 그래서 제가 그죠? 3년 플러스 4년 군생활 7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생활 7년 했다면 미쳐버리겠죠? 고등학교 3년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죠? 그런데 저는 군생활 하는 동안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거기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렵게 다니니까 요새 많이 가는 어학연수 있죠? 저희 때도 많이 갔거든요? 공부는 제가 제일 열심히 했는데 어학연수를 못 갔어요. 돈 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군세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군대 신문에 아프리카에 앙골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를 써요. 그 나라에 내전이 터져가지고 UN 평화의 기금을 파병한다라는 공고가 뜬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통역장교가 있는 거예요. 잽싸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거 어학연수라고 생각을 한 거야. 예? 그 내전통에 가는 거를 저는 단순하게 어학연수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번 기회에 그때 못 갔던 어학연수 가자. 응? 그래서 여자친구가 말리는데 갔어요.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게 궁금하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대통령 할아버지한테 신고를 하고 아프리카 땅을 밟습니다. 저게 1996년도예요. 올해로 제가 아프리카 땅을 밟은 지가 그래서 20년째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가서 뭐 했느냐. 저희 부대는 주로 아프리카에서 전쟁통에 무너진 다리, 교량이라죠. 다리 놓고 뭐 길 뚫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저 때 좀 아프리카랑 인연이 닿으니까 그 뒤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아프리카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아프리카 관련된 논문을 왜 썼냐면 아는 게 없잖아요. 그 무역대학원에서 무역학과를 다녔는데 그때 무역학과 다니던 저희 같은 동료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고 실제로 무역회사 다니는 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학교만 자격증 다니고 군생활에서 몰랐어요. 논문을 쓰라고 그래서 뭘 쓰냐고 그랬더니 어떤 현명한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교수님도 모르는 걸 써라. 그러면 통과될 거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지금도 한국에 제 논문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썼어요. 아까 뭐 과장님께 그러시죠? 남들 안 하는 거 하라고. 현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1999년에 제대를 하고요. 왜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 1999년. 그 무슨 띠예요? 토끼띠. 자, 여기서 혹시 아빠 개띠. 손 들어봐. 야, 저하고 동갑이에요. 손 내려줘요. 반가워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작년에 미생 유행했죠. 미생 드라마. 거기 회사가 어디예요? 그거 모르죠? 못 봤어요? 아, 학생이지 참. 그 종합상사라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거기는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었는데 종합상사는 뭐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개발하고 이러는 데입니다. 거기 가서 아프리카 사업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막 돌아다닙니다. 이게 제가 그 중에 사업 개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뭡니까? 양계장. 저 양계 사업도 개발했었어요. 이거는 전자정부. 그죠? 이거는 사료공장. 이거는 페리오예요. 우리나라 지난번에 작년에 침몰한 세월호처럼 이 지역 간에 연안에서 운송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세네갈에 있는 사업이고요. 이건 탄자니아에 있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배웠어요. 이때
회사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 여러분들 새로운 일을 계속 할 때, 여러분들 지금 맨날 공부만 하는 학생이니까, 이제 이것만 떼치고 대학만 입학하면 나는 날씬해질 거야. 나는 이뻐질 거야. 돈 벌어서 성형도 받아야지. 계속 그럴지 몰라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학교 가서 연애도 하고 다 중요한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생 자기가 보람된 일을 하고 그걸 배워나가는 거라고. 제가 이게 이제 양계 사업인데 양계 사업 개발할 때 제가 닭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여러분들은 닭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죠? 반반무잖아. 프라이드 반, 양념 반, 무 많이. 저도 딱 그거를 알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양계 사업 3년 하고 나서 요새는 농대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 재미있어요. 되게 재밌는 사업이에요.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 되게 재밌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저 원래 꿈이 뭐였었어요? 중남미 전문가였는데 아프리카를 20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전문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프리카 전문가가 뭐겠어요? 얘 누구예요? 오칠이죠, 오칠이. 예? 어느 나라예요? 가나죠. 자, 가나 어디 있어요? 자, 가나 옆에 있는 나라가 뭐예요? 콩고? 이집트? 그거 여러분들 아프리카 나라도 모르죠? 가나의 왼쪽으로 옆에 있는 나라는 꼬트디부아르고, 그죠? 오른쪽으로 옆에 있는 나라는 베냉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나라인데 이 사람 사진을 본 건 그런 거예요. 자, 아프리카 전문가 그러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오칠이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 잘하죠. 애 말하는 거 보면 귀엽잖아. 근데 오칠이가 여기 보시다시피 특이한 현상이 뭐예요? 완도 김 홍보대사예요. 왜 김 홍보대사죠? 까마니까. 네?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재밌어 해요. 그걸 자기가 까매서 김 홍보대사 하는 걸 좋다 이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칠이가 한국말도 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그래서 한국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오칠이가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해서 가나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칠이는 그냥 오칠이에요. 그냥 비정상이야. 네. 한국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한국 전문가도 아니고 아시아 전문가라고 그러면 더 웃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몇 나라인지 아는 사람. 아프리카 대륙에 나라가 몇 개인지 아는 사람. 47. 좀 더 쓰고. 57. 57? 좀 깎고. 57. 자, 50. 54에 54. 3년 전에 53에서 54가 됐어요. 3년 전에 나라가 하나 더 생긴 거야. 남수단이 생겼죠?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동안에 나라가 한 2개 더 생깁니다.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54개국을 다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엔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54개국 중에 사업 개발하고 어쩌고 해서 가보고 뭐 일해보고 하는 나라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20개만 다 해도 뭐 한국에서는 굉장한 아프리카 전문가라 그러는데 얼마 전에도 우간다하고 에티오피아에 갔다 왔어요. 우간다에서는 젖소 사업을 했습니다. 그 우유 공장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러는데요. 에티오피아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프리카 전문가일까요? 아프리카 전문가 도대체 뭘까요? 요새 보면 아프리카 굉장히 막 희망차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재밌게 얘기하고 여행도 가고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TV 프로그램이 뭐죠? 정글의 법칙.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금요일 밤만 되면 아주 환장을 합니다. 이상하게 남자애들은 더 그걸 좋아해요. 정글에 가서 뭐 이러는 걸. 근데 그거는 다 환상이고 아프리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프리카 전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남아공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나라. 거의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정부 사절단을 제가 안내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일을 다 보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예? 정말 조금 남아서 그 미니 사파리를 갔는데 얘 누구예요? 하이에나죠. 그 사람들이 자꾸 얘를 보고 개과라는 거예요. 얘가. 얘는 고양이과입니다. 개과는 얘가 개과예요. 그 옆에 있는 애가.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응?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뭐예요? 얘는 리카온이라는 들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리카온이라는 개과고요. 얘는 하이에나는 고양이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거의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니 저기 국장님, 얘는 고양이과고 얘는 개과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와 그러면서 역시 아프리카 전문가야. 그래. 제가 동물의 왕국 전문가입니까? 사업개발 전문가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남의 전문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요. 아프리카 전문가는 뭐 아프리카 많이 다니고 그런 거겠지. 어떻게 아프리카가 전문가가 될까요? 보세요. 이게 언제냐면 2011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가 나이지리아예요. 여기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나가 베냉, 토고 옆에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일을 많이 돈을 벌어요. 기름이 많이 나요. 여기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현대중공업 그 공사장에서 한국 사람 4사람이 납치를 당했어요. 무장기한한테. 그게 12월 17일이에요. 그 이제 제가 그 당시에 GS 건설이라는 회사에 속해 있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우리도 여기 갈 거였거든. 사람들이 막 뛰어와갖고 저보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 제가 달력을 이렇게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주말 전에 나와. 그랬어요. 주말 전에 나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네가. 주말 전에 나와. 정확하게 금요일 날 오후에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 제가 갑자기 막 신이 내렸나요? 네? 돗자리 확 깔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저런 걸 아프리카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 정도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이 나라가 이 위에는 회교도들의 이 지역이에요. 그 여러분들 정말 국제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코하람 뭐 이런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막 거기서 여고생들 막 몇백 명씩 납치해가는 나쁜 놈들이 있다고. 그 회교도권이고요. 이쪽은 기독교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무장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돈을 요구해서 그 돈으로 크리스마스는 명절이잖아요. 우리나라 추석 같은 거라고 곧 있을. 그러니까 무장단체에 있는 이 대장이 부하들한테 이 떡값을 좀 줘야 되는데 게으른 무장단체장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래서 돈을 마련 못하다가 급하게 돼가지고 사람들 납치해 간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돼요? 떡값을 받아서 크리스마스 이전에 돈을 줘야 고향에 갈 거 아니에요. 부하들이. 그래서 제가 달력 이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듣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게 자기가 이 나라에 대해서 10년 이상 쭉 꾸준히 보고 읽고 해야 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날짜를 딱 찍어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기업에서 뭐 지역 전문가 키운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막 그 프로그램이 많아요. 뭐 LG그룹에 무슨 뭐 글로벌 챌린지도 있고 삼성의 지역 전문가 제도도 있고 그런 비슷비슷한 거 뭐 서로 이렇게 베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지역 전문가가 이렇게 많으면 그죠? 삼성그룹에 1990년도부터 지역 전문가를 해마다 수백 명씩 뽑아서 1년, 2년씩 그냥 가서 지역 연구만 해라. 지역 연구 뭐 하는지 아세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언어 배우고 일 안 해요. 월급 다 줍니다. 되게 좋은 회사죠. 가서
뭐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가서 베트남 말 배우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운동하고 베트남 여행하고 그럽니다. 월급 다 받고 경비 다 받아가면서 그랬는데 과연 그랬으면 지금까지 25년 됐잖아요. 삼성그룹에만 지역 전문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거기 그 나라에 가고 그 지역에 갔다 왔다고 해서 지역 전문가냐? 그렇지 않아요.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수원에 살죠? 여러분들은 수원 전문가입니까? 아니요. 뭐 전문가예요? 비스트? 응? 엑소? 얼마 전에 엑소의 그 챙이 거기 나왔죠? 그게 노래 되게 잘하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돌 전문가였던 거야. 수원 전문가는 아니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관심이 있고 그죠? 애정이 가는 게 진짜 전문가인 거예요.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요새 되게 좋아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외교관. 멋있잖아요. 국제적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런 직업입니다. 요새는 외무고시를 안 보고 국립외교원에서 후보생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 실제로 이런 외교관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글로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죠?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물어본 게 뭐 일간지 국제면을 읽는다. 그죠? 외국인과의 동호회 모임에 간다. 뭐 전문용어를 정리한다. 저거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국제적인 그 해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전문가가 되려면 그보다 조금 더 나가야 돼요. 이게 제가 그 작년 연말에 국회에 가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 상대로 강의할 때 자료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 같아요? 응? 산이에요, 산.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산입니다. 시에라데레바라는 산인데 이거를 그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한계령, 미시령 있는 길처럼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밤에 노출을 길게 해서 찍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는 길은 이 정도로 힘들어요. 언제 뭐 빠질지 몰라갖고 한참 가다 보면 결국 이 산을 넘어가는 거죠. 제가 이제 아프리카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자, 몇 년 전에 코이카의 꿈이라고 그래갖고 시리즈 연속으로 나왔었죠. 여러분들 봤어요, 혹시? 자, 코이카가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말로는 국제협력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6.25 직후에 되게 어려울 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87년도에 EDCF라는 차관제도 만들고 91년도에 코이카라는 원조, 그러니까 무상 원조, 그냥 보상 없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외국인 도와주는 기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더 강조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저 MBC하고 같이 하던 시리즈가 어떤 그 여배우가 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결국 중단되고 말았지만 하여튼 뭐 이런 그 배우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 인기를 많이 끌었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계기로 폭발적으로 이런 국제 자원봉사 활동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ODA는 뭐냐면 이 ODA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직접 그 나라를 도와주는 이런 양자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월드뱅크나 유엔이나 그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산하기관 아까 얘기했던 유니세프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라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나라하고 할 때 돈을 아주 싼 이자로 이자 없이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우리가 의료기기나 학교 교구 같은 거 그냥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을 합니다. 실제로는 나라 간의 일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너무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들 같이 순수하지 않아요. 나라는 어떤 나라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어려운 말 써놨죠.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말인데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개발도상국 사람들 도와줄 때 제일 많이 가는 분야가 뭡니까? 의료하고 의료보건하고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서 소개드렸던 세계화장실협회에서 하는 이 화장실 관련된 사업들은 다 뭐냐면 보건 쪽이에요. 되게 중요해. 왜? 제가 얼마 전에도 세네갈에서 식수 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먹을 물을 대주는 건데 이 지하수 개발하고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왜? 화장실을 아무렇게나 쓰면 지하수 개발 못 해요. 그렇잖아요.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이걸 함부로 하면. 그래서 이걸 같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맨날 강조하잖아. 공부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 된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하고 나중에 나라가 그 국민 개개인이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살아지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빈곤을 그러니까 어떤 나라고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아픈 걸 못 고치고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교육을 못 받고 아파서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어렵죠? 되게 어렵죠? 이해 가는 사람? 어른들도 이해 잘 못해요, 사실은. 근데 그 점 하나만은 명심해둬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이 가난한 사람의 원인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지 가난한 거에 결과하고 싸우고 있는 건지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야, 우리 빈곤의 원인과 싸우자. 근데 맨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는 보건이 제일 중요하고 자기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들 또래 친구가 학교를 못 가요. 아픈데 병원에 못 가요.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예요? 학교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아닙니다. 아빠가 실업자예요. 아빠가 돈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니까 학교에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빠가 돈이 있는데 야, 돈 벌어와 그러면서 학교 안 보내요?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 아빠도 똑같아. 자기가 돈이 있으면 애들 학교 보냅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보내줘요. 아빠가 돈이 없어서, 아빠가 빈곤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빈곤한 나라를 도울 때 제일 중요한 일은 그 아빠의 직업을 만들어주는 일, 그 아빠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 그 아빠가 농사를 짓게 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새는 이 외국을 돕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보면 그 공정무역도 들어봤죠? 그죠? 맨날 커피 얘기 나올 때마다 공정무역 얘기 나오잖아요. 사회적 기업도 있고 사회공헌도 있고 많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뭐 경제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라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거는 단순하게 그 봉사활동하는 게 남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돕는 길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 아저씨들 누구예요? 이 아저씨 누구예요? 원주민? 이 아저씨 누구예요? 수원 시민은 아니죠?
이 아저씨들은 마사이족 아저씨들이에요. 이 아저씨들 뭐예요? 게임해요? 뭐예요?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주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사람들이 휴대폰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인구가 11억 명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휴대폰이 7억대, 8억대가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이 아저씨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날 아침에 염소를 팔아야 되는데 이 염소를 오늘 팔 건지 내일 팔 건지 이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될지 저 시장에 내다 팔지를 시장 상황을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프리카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게 더 절실해요. 왜? 우리는 늘 인터넷이 있고 늘 텔레비가 있고 그래서 정보가 많죠. 이 사람들은 정보가 없어. 그래서 저게 더 절실합니다. 더 절실한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엄마가 그죠? 할머니한테 용돈을 드리면 용돈을 어떻게 보냅니까? 계좌이체로 보내죠? 계좌이체 하러 엄마가 은행에 가요? 어떻게 해요? 인터넷 뱅킹도 요새 잘 안 하죠? 모바일 뱅킹으로 하죠? 땡띠리땡띵 딱 누르면 하고 할머니한테 SMS가 딱 날아가죠? 응? 되게 따님이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은행이 없어요. 동네마다. 우리는 막 동네마다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케냐의 수도가 어디예요? 케냐 수도? 응? 어제 봤어요? 케냐의 수도는 나이로비예요. 아프리카에서 예전에 제일 번화했던 수도. 근데 그 시골에 있던 아저씨가 그죠? 거기 와서 서울에 올라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10만 원을 벌었어요. 10만 원을 벌어서 자기 이제 고향에 있는 철수 엄마한테 보냅니다. 그 은행을 통해서 어쩌다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드냐면 18,500원이 수수료로 들어요. 10만 원 보내는데. 예? 그래서 그 철수 엄마가 받을 때는 예? 얼마가 바뀌어요? 못 받아요. 81,500원밖에 못 받아요. 현실이에요. 왜? 은행이 없으니까 이 은행 시스템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누가 이렇게 막 칼 들고 뺏어가는 게 아니라 은행 수수료가 비싸요. 그 세월을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휴대폰에 그런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휴대폰 엄마가 한도 걸어놓은 사람들 얼마에 걸어놨어요? 10,000원? 엄마 짜다. 얘기 좀 해.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좀 올려달라고 그런다고. 네? 만약에 10,000원 다 됐어. 10,000원이 떨어졌어. 엄마 전화를 해야 돼. 어떡합니까? 응? 친구 거. 1633. 또 뭐가 있어요? 집 전화? 아이씨,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집 전화가 어디서 학교에서 걸어놨는데.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학교 전화?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통신사마다 무슨 옛날에 있었던 비기니 아린이 그래갖고 친구가 자기 거를 한 200~300원어치 보내줄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철수 아빠가 전화 걸 수 있는 그 크레딧을 1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아프리카 사람들이 휴대폰은 다 들고 있다고. 철수 엄마한테 10만 원어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수 엄마가 이런 데 가가지고 돈을 저렇게 받아가지고 동네 그 휴대폰 이런 대리점은 다 있거든요. 아프리카에도. 거기 가서 바꿉니다. 그럼 10만 원 보내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붙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낮을 뿐이죠. 얼마가 되냐면 98,500원. 예. 아니요. 받을 수 있다. 1,500원이라는.
아까 18,500원이었던 수수료가 1,500원이 된다고. 엄청 싸졌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발전, 뭐 그 뒤 얘기들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철수 엄마가 그거 바로 가서 바꿀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봐요. 아줌마 뭐 사서 얼마예요? 그럼 10,000원. 그래? 그럼 아줌마 전화번호 몇 번이야? 아줌마한테 띵 쏩니다. 돈이 돌아요. 실제로 돈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게 되게 많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IT 선진국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인터넷이 제일 빠르고 모바일, 예? 이 전화기, 그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제일 높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자랑하죠. 왜 근데 우리나라가 이런 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거 누가 만들어줬냐면 영국 사람들이 해줬습니다. 영국 원조기관에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라서 다른 나라 사람들 돕고 싶을 때 해야 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보고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마음만 있어서 안 되고 되게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한도 얼마요? 10,000원. 한도 얼마요? 20,000원. 그거 갖고 맨날 엄마랑 싸워. 엄마 한도 좀 늘려줘. 엄마는 깍쟁이. 맨날 그래봐야 소용없고, 자기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나중에 그거를 응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세네갈에 있는 바닷가예요. 최근에 NGO에서 여기다가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 사업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심사하러 갔어요. 근데 그걸 딱 그냥 사진만 보고 제가 얘기 물어봤던 게 그겁니다. 자, 저기 근데 물이 나와요? 땅에서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NGO에 있는 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희망사항 말고 사실이 물이 나오냐 그랬더니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네,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하죠. 네? 믿습니다. 물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기독교계 NGO였는데 그래서 아니 그런 데다가 지금 신앙 고백하지 마시고 물이 나옵니까?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프리카 서해안, 서쪽 해안에 가면 리토럴 데저트라는 해안 사막 기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돌아다니면서 볼 줄 아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조금 더 나간 길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이런 발표도 했었어요. 말리라는 나라 아세요? 혹시 말리? 네? 빨리 말리는 거 말고 말리. 밥 말리 말고 말리라는 나라. 네 개의 나라가 아니고 밥 말리. 이 나라가 지금 분쟁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뭐 프랑스가 개입하고 막 전 난리 부르스 쳤었는데 이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가?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거 되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사진 다 봤죠? 그죠? 쿠르디라는 꼬마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바닷가에 죽어 있었잖아요. 시리아 아이예요. 쿠르드족, 시리아에 사는 쿠르드족 아이예요. 걔가 왜 죽었어요? 난민으로 터키에서 그리스 쪽으로 바다를 건너다 죽었어요. 궁극적으로 원인은 뭐냐면 시리아에 전쟁이 나고 내전이 나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는데 저건 남의 일이야 그러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당장 아기가 죽으니까 불쌍하다. 안 됐다. 도와주고 싶다. 이건 굉장히 1차적인 감정이에요. 그 1차적인 감정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감정을 갖는 건 좋은데 정말 저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고민해야 된다고.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가 발표했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겠다. 우리가 폭격을 해서라도 이거 멈추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럼 사람들 돕는 거 하면 NGO에 가야 돼요. 아니면 UN에 가야 돼요. 아니면 코이카에 가서 직원으로 일하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어디에서 이제 주로 있냐면 연구실이 여기 영통에 그 경희대 있죠? 거기 국제대학원에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그거 전공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시작 들어올 때 나이 많이 먹은 뭐 대학원생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옵니다. 국제기구 가서 일하고 싶어요. 뭐 그래요. 좋아요. 국제기구 가서 일하는 거 좋은데 자 우리가 이제 현실감을 가지려면 보자고.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요 인력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합쳐서 그게 100명이라고 치면 그죠?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돼 사실은. 근데 뭐 사람을 반 명이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죠?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3명쯤 됩니다. 뭐 월드비전, 기아대책, 우리나라도 많죠? 그래도 다 합치면 3명. 그 나머지 96명이 뭐예요?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다리를 짓고 그런 데서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96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단순하게 직접 가서 봉사활동하고 이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남을 많이 돕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학생이니까 그런 생각 못했지만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불우이웃돕기 할 때 그죠? 가서 막 봉사활동 뭐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뭐 나중에 봉사활동 그 기록 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가서 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처럼 그죠? 장사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그래서 세금을 잘 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봉사활동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국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갖춰야 될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지금 평면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보세요. 그 입체 공간, 벡터 공간에서 보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역. 주로 언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제2외국어 뭐 배워요? 뭐라고? 제2외국어를 뭘 배운다고? 중국어, 일본어. 그죠? 중국어 잘해요? 잘할 것 같이 생겼는데? 응? 자, 제2외국어가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나가면. 아까 뭐 제2외국어 뭐예요? 그랬더니 영어라고 그러는데 영어는 요새 사회 나가면 외국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예요. 영어와 외국어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현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요 한 축이고, 그죠? 그 외에 이처럼 뭐 사업 개발을 한다든지 재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이쪽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잖아요. 교육이면 교육, 그죠? 화장실이면 화장실, 그죠? 농업이면 농업. 그거를 3개를 조금씩 다 하는데 그 중에 어디다가 이 강조점을 두느냐 이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죠?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할 때 나는 몇 점쯤 될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점이에요. 몇 점일까? 이쪽으로 몇 점일까 해서 점을 찍어서 그 3점을 이어갖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이에요. 자기 능력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쪽으로 얼만큼 발전시키겠다. 또 혹은 이쪽으로 얼만큼 발전시키겠다 했을 때 그 자기가 바라는 점을 3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그리면 지금보다 훨씬 커지겠죠? 그 삼각형의 면적이 여러분들이 장래 가지는 능력입니다. 삼각형의 모양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삼각형의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큰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한테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독특한 삼각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삼각형. 이게 이제 인재형이에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런 게 인재다 라는 게 점점 변해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냥 얇게 두루 아는 사람, 제너럴리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옛날에는 인재였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하다, 깊게. 이게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근데 세상이 또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두 개 다 알아야 돼요. 어떤 분야는 잘 알고 그러면서도 두루 아는 사람. 이게 T자형 인재죠. 근데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요새는 어떻습니까? 전문 분야가 있고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내지는 굉장히 많이 하는 분야가 여러 개인 사람. 이게 이제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이게 슈퍼 스트롱 T예요. 네? 전문 분야가 여러 개고 다른 분야도 겁나 많이 하는 사람.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사는 시절보다 더 두꺼운 T자형을 원하는 거예요. 힘들죠? 용기를 가지세요. 누구예요? 비욘세죠? 가수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예요. 죽이잖아요. 이 비욘세의 앨범 중에 뭐가 있냐면 irreplace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irreplaceable. replace가 뭐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보나? 교체하다죠. 교체하다. replace. 그죠? 그러니까 irreplaceable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교체 불가능한 이런 형용사예요. 참 재밌죠? 유행가 가사를 교체 불가능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야, 이 언니는. 그래서 제가 이 언니를 좋아해요. 근데 뭐냐면 이때 이제 이게 뭐냐면 자기 남자친구가 교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노래는. 근데 정확하게 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는 지향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에 의해서 교체당하지 않는 특이한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상한 사람 말고 특이한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체 가능하면 항상 교체 당해요. 젊거나 나이가 먹거나. 그래서 자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교체당하지 않을까. 아까 얘기했던 삼각형 있죠? 그 모양이 남들 모양하고 똑같으면 교체되는 거예요. 쉽게. 제가 삼성물산에 근무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조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는 단어죠? 구조조정. 근데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독특해요. 구조조정을 하면 항상 어떤 출신들이 많이 힘들어지냐면 서울 상대 나오고 서울 공대 나온 사람들부터 잘려나갑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아니 왜 이놈의 회사는 공부 잘했던 서울 상대하고 서울 공대 사람들을 잘라낼까? 네? 이유는 뭐냐면 교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가 아무래도 좀 인기가 있으니까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부장을 지금 여기서 자르면 그죠?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사원을 2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월급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나온 과장을 지금 자르잖아요. 필요 없다고 잘라. 나중에 필요할 때 되면 똑같은 사람을 시장에서 경력 싸움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서울 상대 나온 거 외에는 다른 특기가 없으니까 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저기 지방대 체육학과 나온 사람은 그냥 있거든? 왜? 그 사람은 특이한 걸 팔고 있다고. 그 사람은 구할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막 특이한 외국어 전공한 애들은 못 잘라요. 왜? 그런 애들 구하기 힘들거든. 그런 거예요. 서울 공대 나온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 하나가 다른 계열사로 보내졌어요. 너무 충격이 심해. 자기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자기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왜 회사에서 날 버렸을까? 저한테 뭐 울면서 찾아왔어요. 어른이. 내가 너는
교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체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랬죠. 이 바보야. 교체 불가능하게 돼야지. 그래서 공대 나온 사람인데 뭘 했냐면 그때부터 공인회계사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 건 너무 어려우니까 미국 걸 했어. 미국 거는 좀 하면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카톡이 왔더라고. 자격증 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대 나온 사람이 회계도 잘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공대는 분야고 산업이고 회계는 기능이거든요. 세 개 중에 두 개만 잘하면 성격이 좀 썩었어도 버려지지 않아요. 하나만 잘하면 나이 들면 벌어져요. 근데 두 개를 잘하면 나이 들어도 잘 안 버려져요. 세 개를 잘하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생이 사람 능력이 비슷하고 세 개 잘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 두 개를 잘할지, 그죠? 국제 업무에 관심이 있다. 응?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한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거 두 개를 내가 잘할지를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종합상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근데 세상은 이렇게 그 분야에 많이 치중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LG그룹 그러면 LG그룹의 회사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이걸로 나누잖아. LG화학, LG생활건강, LG전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나중에 전공 정하고 진로 정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는 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글쓰기는 뭐 되게 대충 하지만 커나가면서 정말 초절정의 자기 능력은 글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 4월에 독립해갖고 지금 혼자서 1인 기업으로 먹고 삽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는 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가 블로그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들 옵니다. 그래서 강의도 오고 그래요. 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그 고교생 있죠? 이게 작년에 독립하고 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안은 원래 장사를 하던 집안이라 공무원 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네? 근데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상담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지금 해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그 진로 상담하러 온 분들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근데 페이스북으로만 얘기를 하다 깜짝 놀랐어. 무슨 대학원 전공을 물어보길래 한참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고3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심지어 53년생도 있습니다. 53년생이면 환갑이 넘었죠. 그런 분도 진로를 고민해요. 여러분들 20살 되고 30살 되면 네? 인생의 모든 고민이 없어질 것 같죠? 고민이 점점 깊어집니다. 40이 되고 50이 되면 고민이 더 생겨요.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요새 이제 대학 강의하면서 대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첫 시간. 넌 뭐 되고 싶니? 그러니까 저는 뭐를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는 뭘 하고 싶어가 아니에요. 뭘 하고 싶은지 정해야 된다고.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는 뭐냐면 나는 관공서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는 뭘 하고 싶니? 그랬을 때 저는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요. 바보 같은 질문과 대답이에요. 뭘 하고 싶냐고 물어봤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들 하는 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저 선생님은 자기가 경력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개념적으로 사람들이,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포르투갈어 전공을 해서 어떻게 하다가 아프리카에 가게 되고 거기서
그 원조 개발협력 일을 배워서 사업 개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면 조금씩 늘어나게 자리를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리를 절대 옮겨주지 않고 옮겨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근본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가 되든지, 그죠? 반기문 총장처럼 유엔 사무총장이 돼도 여러분들이 수원 동우역을 나온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포르투갈어 전공을 하고, 그죠? 아프리카 일을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또 다른 일을 배우고, 또 다른 일을 배우고, 그래서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넓혀가는 거예요. 있는 걸 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이 있든 그걸 넓혀간다고 생각하고 평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옛날에 막 핍박받을 때 그 가택연금을 당해서 있으니까 그 아저씨들끼리 이렇게 집에 좁은 집안에서 얼마나 심심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모시던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진정한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이 이거예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겸비해야 된대요. 겸비. 수학에서 말하는 뭐예요? AND 조건. 두 개 다. 서생의 문제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선비 있죠. 선비. 학생, 학자, 연구원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의식.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문제의식.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현실 감각을 두 개를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정치적인 편향과 상관없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국제개발협력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 이걸 하나씩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의식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맨날 시비 걸어. 네? 야, 그거는 좀 그런 거 아니겠는데?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현실 감각만 있어요. 그래서 국제관계를 항상 돈으로만 생각을 해.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냉혹한 것 같지만 국제관계가 반드시 돈으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둘 다를 균형감 있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그런 사람들 만날 때부터 되게 답답합니다. 제일 최악의 경우는 뭐겠어요? 회로가 꼬인 사람들이에요. 서생의 현실 감각과 상인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웃죠? 여러분들이 정신을 놓고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지금 요새 뭐 이렇게 많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뭐 4대강을 했는데 뭐 어떻게 4대강 있는 사람들이 현실 감각이 부족해서 그걸 한 게 아니에요. 뭘 잘못한 거 문제의식이 없어서 잘못한 경우가 많아. 근데 문제의식만 막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안이 없는 사람들, 실력이 없는 사람들. 둘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가 가지는 모토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요새 이제 출판 계약 맺고 책 쓰는 게 있는데 그게 제목이 그겁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뭐냐면 일하면서 배우고 배운 대로 일한다고. 저는 모든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일하면서 뭐예요? 궁금해. 아, 이건 되게 궁금해. 네? 도대체 이 닭은 며칠 만에 잡아지는 걸까? 여러분들이 먹는 프라이드 치킨 있죠? 걔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돌아가신 걸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프라이드 치킨은 사실 알고 보면 돌아가신 닭의 시체잖아요. 응? 근데 걔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돌아가신 걸까요? 35일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그 치킨은 며칠 만에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에요. 45일 만에 그렇게 자라요. 시간각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공장에서 그렇게 막 물건 찍어내듯이 키운 닭은 너무 비인도적이라는 거야.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닭을 자유로운 환경에서 친환경적으로 그죠? 닭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키워야 되는데요. 맞는 말이야. 그게 문제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면 여러분들 집에서 1년에 닭 한 마리 먹을 수 있는 집 별로 없어요. 그렇게 키우면. 그게 현실 감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닭을 먹지만 이 닭이 어떻게 내 입에까지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현실 감각이. 그런 겁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조는 분도 별로 없고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영민 소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는 일 하면서 그렇게 꿈을 키워나가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힘들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들 때 있죠? 그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힘든 건 대부분 별로 힘들게 느껴지진 않아요. 제일 어려울 때는 뭐냐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 힘든 거 있죠? 그거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네?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공부를 그냥 하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죠? 자, 이게 평생에 사시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나한테 잘 안 와. 그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별로 좋지가 않아. 더 쉽게 얘기해 볼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나를 안 좋아해. 슬퍼? 네? 내가 좋아하는 남학생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죠? 그리고 나한테 관심 있는 애는 애가 재수가 없어. 어떡하지? 이거를 옛날에 현인들이 답을 정해놨어요, 사실은. 뭡니까? 뭐예요? 환경을 바꾸지 말고 네 마음을 바꾸라 그런다고요. 뭐예요?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마음만 바꾸면 금방 바뀝니다. 이 일을 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은 제가 제 과거 얘기를 쭉 해오니까 마치 내가 지금을 계획을 잡고 쫙 온 사람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작년에 모잠비크라고 포르투갈어 쓰는 또 큰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정부사절 떠나고 가서 우리나라 소개를 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쭉 가서 뭐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올라가서 포르투갈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쭉 했다고요. 막 농담하고. 그때는 이제 GS에서 근무할 때인데 여러분들 GS가 어딘지 알아요? 모르겠대. 강남 스타일이야. 그러면서 막 애도 웃고 그랬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떻게 20몇 년 뒤에 포르투갈어를 이렇게 쓸 줄을 알고 그 옛날에 포르투갈어를 선택해서 여태까지 그걸 공부를 해왔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미친 거죠. 무슨 20몇 년 일을 20몇 년 뒤에 일을 어떻게 알아요. 살았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르투갈어 자체가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일이 주어졌으니까 한다고. 근데 하다 보면 그게 자기 일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일은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해보기 전에는 일을 그 무슨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직업 물어보면 선생님 되겠다고 그러는 친구도 되게 많아. 왜? 고등학교 때 맨날 갇혀서 막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생하고 선생님밖에 없을 때는 선생님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까놓고 물어보세요. 선생님들은 선생님 직업이 좋은지. 안 좋은 선생님들도 많을 거야. 근데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냥 선생님이 돼 있는 거죠.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질문한 학생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일에 익숙해지면 좋아지면 잘하게 됩니다. 남들이 되게 잘한다 그러면 그 일이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해보고 나야 알아요. 그리고 진짜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요. 그죠? 아빠도 마음에 안 들면 엄마한테 바꿔달라 그래요. 또 질문 있어요? 저 그 사업하신 것들 실패한 거는 없었는지 야, 저 친구는 되게 똑똑한 친구인데? 그걸 물어보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발표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자기 잘한 얘기만 해요. 그죠? 근데 사람이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일이라는 게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일의 성사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게 복잡하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러지만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학생이라서 프로야구 별로 안 좋아할 테지만 프로야구에서도 10번 타석에 나가서 3번 안타 치면 4번 타자잖아요. 10번을 나가서 3번만 안타를 치면 4번 타자예요. 그죠? 추신수님 요새 나오는 강 누구야? 걔 뭐 마찬가지잖아. 중요한 건 뭡니까? 10번 나가서 3번 안타 때릴 때 7번 못 때릴 때 욕하지 않는 거. 10번 나가서 그죠? 7번 안타 못 칠 때 좌절하지 않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번 나가봐서 7번 못 때렸다고. 그죠? 8번 못 때리고. 왜냐면 4번 타자가 3번 안타 치니까 어떨 때는 10번 나가서 10번 다 아웃당하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타석에 들어서야 돼요. 계속 휘둘러야 돼요. 나가서 삼진 아웃 당하고 플라이 아웃 당하고 뭐 그래도 계속 나가서 쳐야 돼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야구하고 달리 이 사업 개발하는 건 나이를 먹고 경험이 쌓이면서 성공률이 조금씩 높아져요. 3할을 넘겼습니다. 예, 또 질문 있는 분은요? 아까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남들 앞에서 이렇게 서면 많이 떨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 하시는지. 그거는 굉장히 그 질문은 좋은데 제 대답이 굉장히 재수없게 들릴 수가 있어요. 평생에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약간 타고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재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여러분보다 더 어려서부터 이런 데 섰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뭐 2,000명, 3,000명도 놓고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긴장하지 말아야지, 응?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날 때부터 원래 남들 앞에 서서 말할 때 겁이 안 나는 건데 왜 그런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모르겠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 이제.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제가 아까 장교 생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군 장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재밌는 게 처음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동기들 보면 별 거지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아니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장교로 왔어요. 일단 어떻게 해갖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서 왔어. 말을 못해. 그래서 저는 잘하니까 자식들 저거 왜 저러지? 그랬는데 군대 이제 보통 가면 장교들이 뭐 하냐면 소대장이라고 그래갖고 그 자기 밑에 병사들 한 3-40명씩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산 돌아다니고 훈련하고 뭐 작업하고 그래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제대할 때 되잖아요. 말 못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요. 네? 정말 더덕거리고 말 못하던 친구가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대할 때 되면 다 제 수준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저희 그 학사장에 동문회 나가잖아요. 시끄러 죽어요. 생각해봐. 저 같은 사람이 100명씩 모인다고 생각해봐요. 예? 이런 귀신, 말 못해 죽은 귀신 쓰인 것 같은 인간들이 막 100명씩 모이면 무지하게 시끄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순전 연습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연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그 원고를 대충 정리해보고 그거를 요새 그 전화로 휴대폰으로 녹화를 떠요. 그리고 자기가 연습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미안한 말이지만 정답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남 앞에 서보면 없어집니다. 다행인 건 뭐예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왜 기아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는지와 진짜 정말 궁금한데 포르투갈어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야, 그거 아주 질문이 무게가 있는데. 그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나 가면 볼 수 있는 난민촌 있죠. 그렇게 생긴 동네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옛날 얘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여기 그 학생 여러분들 아빠하고 제가 동갑인 분들 있다고. 근데 그때 거기서 났어요. 판잣집에서. 주소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아를 살짝 겪어봤어요. 근데 그거는 내 어릴 때 생각해도 아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뭐 좀 다른 거 어려운 거 하고 배가 고픈 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이 생김새로 봐서는 어우 저 아저씨가 기아를 겪었다고? 안 믿어지죠?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원래 우리 집안이 못 먹어도 키는 커. 83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8순이 다 되는데 76이에요. 원래 큰 집 아니야 그냥. 근데 그렇게 기아를 겪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좀 비인간적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포르투갈어 해보라고요? 네. 포르투갈어? 그렇게 좋아요? 네. 포르투갈어? 포르투갈어 뭐가 있지? 무슨 말을 해볼까요? 아, 그렇지. 그 작업 멘트죠. 그 이제 브라질식으로 하면 에우 찌아무 그래요. 찌아무. 찌아무. 예. 이태리 말로는 띠아모. I love you. 예. 와, 여고생들은 그거밖에 없구나 그냥. 예? 그리고 예쁘다. 그죠? 에 보니있다 그래요. 보세 보니있다. 보니있다가 이쁘다는 뜻인데 보세 보니있다.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아닌데 남학생들이 배워서 작업할 때 쓰는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이 난처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 오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청중 드려서 감사했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김용민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좋은 시간 마련해주신 우리 하문숙 진로부장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2회 세계 화장실 문화 유스 포럼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는 국제기구와 ODA 사업 그리고 사회공헌에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여러분의 진로와 사회를 생각하는 시각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세계 화장실협회 대중 포럼은 연 4회 진행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세계 화장실 문화 유스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